오늘 주식시장이 약간 머리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유럽 시장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좀 가장 우리나라 센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뭐 지표 이런 것들 들여다봐야 전혀 의미가 없네.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질러. 이게 가장 최고의 투자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액티브 펀드 매니저 제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줄일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2월 2일 마지막 최종 데이터에서 이제 포지션을 극대화로 늘렸다가 11월 말까지 11월 초반부 들어오는 그때 포지션을 약간 줄였어요.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주식 포지션이 11월 달은 12월 달보다 줄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안 멈추고 있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S&P 500 지수 투기성 포지션, 옵션 포지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콜 포지션에서 줄어가지고 지금 11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풋 포지션을 넘어왔어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풋 포지션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투심은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지표를 보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해서, 이거 나스닥인데 S&P 500 지수 이제 거래량이 안 나와가지고 다른 거 찾을래다 그냥 나스닥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이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살짝 들었을 때 거래량이 확 줄었거든요. 줄면서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거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머리를 들었어요.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투자의 심리적 지표라든가 아니면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전혀 쓸데없는 짓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야, 이거 이렇게 계속 광기에 휩싸여서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고, 조금씩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하면 이유 없이 붕괴될 수도 있죠. 붕괴라는 얘기는 뭐 아래로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는 의미보다는 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정받으면 그때 살 거를 대비해서 일단 과도한 매수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좀 피하고, 상대적으로 조망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액션을 시작했는데, 내년도 하반기 늦으면 내후년도에 성과를 볼 그런 포커스에 있는 주식들을 지금 현재는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런 주식들을 조금씩 발굴해서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가 테슬라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광기에 대한 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시면 테슬라 뉴스 중에 짐 카노스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버리, 이 두 분 다 이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대규모로 쳤던가? 하여튼 그래서 양쪽 다 공매도를 대규모로 쳐서 이익을 냈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인데, 마이클 버리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굉장히 높이 올린 날 공매도를 대규모로 쳤습니다. 이분은 공매도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공매도를 쳐왔는데 얘가 계속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공매도를 줄이고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 끝날 때 테슬라의 주식을 놓고 보면 주식의 성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된 이유는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부풀려진 풍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단순히 봐도 이거 테슬라 차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퍼배수가 1000배예요. 1000배. 1100배거든요. 이 1100배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퍼배수예요. 그런데 이 퍼배수가 실적에 받쳐줄 수 있으면 이 퍼배수를 누르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를 판매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데다가, 테슬라 CEO가 단 수십 센트라도 아끼고 싶은 그런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공모할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자동차를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빨리 축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이 생각을 해야 되죠. 테슬라만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자동차들도 전기차가 유망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서서 전기차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가 그런 공격적인 액션에 대해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내년에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붕괴되거나 아니면 그냥 점진적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오거나,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끝날 때는 성과가 최악의 경우 진짜 비참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 따라서 다른 열광으로 들어간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갑자기 급락했는데 GM이 그 주식 인수를 포기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넘어가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다시 만들려고.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상장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퍼 배수조차도 안 나와요. 이건 이익이 없으니까. 이게 실적이 없는 거거든요. 이건 허상에다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니콜라 주식은 잘못하면 우리나라 신라젠처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잖아요. 이 줌도 보시면 폭발적으로 이익을 냈는데 성과가 3분기 좋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 흘러 내려가고 있거든요. 얘는 일단은 이제 언택트에서 텍트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얘 성장 전망치는 이제 보랏빛을 보이고 있던 것이 약간 수그러들겠죠. 그리고 이게 퍼가 600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주식은 버블이 형성된 이후에 조금씩 꺼지면서 그 뒤에 다시 고점을 도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한미약품 주식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테슬라가 만약 예외겠느냐. 이게 S&P 500 지수에 편입이 안 됐으면 이런 액션을 보이지 않았을 건데, S&P 500 지수에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강제적으로 편입돼야 되는 그런 펀드 쪽에서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밀고 올라왔는데, 일단 편입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다 편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질 현상들이 그냥 똑같다, 그냥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편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제 미국의 그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난방 비농업부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어제 이제 그 토탈 난팜이 24만 5천이 늘어났거든요. 예측치보다 상당히 많이 낮은 편이고, 실업률은 6.7%로 떨어졌습니다. 6.9에서.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레저 쪽에서 레저가 됐죠. 여기 있네요. 레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요번에는 3만 1,000명 정도가 다였고, 그러니까 레저 쪽에서 사람들을 이제 당겨다 쓸 수 있을 정도는 꽉 찼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급격하게 늘어난 데가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가 운송하고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뉴스 보도에 나왔었죠. 아마존이 10만 정도 고용한다고. 그 배송이나 분류 관련된 인력으로. 그런 부분의 영역들이 있어서 다른 쪽에서 이제 인력을 급격하게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공공 부분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부분이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저 부분, 그러니까 예산, 죄송합니다. 예산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산 부분이면 굉장히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이 공공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잡힌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산이 나왔잖아요. 세금들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완전히 확 그 경제가 죽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만큼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공에서 그 고용을 제대로 유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전에 한번 보고서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의 고용은 안 좋고 민간 쪽이 좋아야 되는데, 민간 쪽에서 단기간에 고용을 쭉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물음표인 것 같아요. 최대한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이 고용이 늘어난 정도의 속도가 좀 느릴 것 같다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실업률은 6.7에서 6.9에서 6.7 떨어졌고, U6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파트타이머라든가 그 강제로 이제 이탈돼가지고 일자리를 못 구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사람 전부 포함 안 된 실업률을 보면 11.1에서 10.0으로 추세적으로는 이게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정 수준 지속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5일 미만, 그러니까 한 달 미만, 그 다음에 한 달에서 석 달 미만, 6개월 미만, 그러니까 석 달에서 6개월 미만,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그 실업률 숫자들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보라색은 이제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장기 300만, 350만, 390만 해가지고 장기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패턴인데, 최근 이제 늘어난 패턴 자체는 약간 줄었어요. 10월에서 11월로. 특이점은 그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이제 빨간색입니다. 이게 석 달 미만, 한 달에서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석 달 이하, 미만이 이하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하. 요 사이에 실업자인데 지난달까지는 내려왔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요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11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220만에서 10월 달에 240만으로 늘어났어요. 추세가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한 달 이하, 5주 미만 사람이 증가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파란 건데 250만, 그러니까 255만, 250만, 250만, 240만 6천으로 줄고 있긴 한데 246만으로 줄고 있긴 한데 주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그 고용의 부분이 아직까지 그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 겨울에 좀 더 속도를 내고 내년 초까지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게, 일단 그 백신을 주사를 맞는 거는 있지만 그 주사 맞는 정도가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백신 양이 한계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년 봄까지나 돼야 뭔가 속도가 날 것 같은데, 내년 3월 정도는 지나야 뭔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 CDC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20만 넘었습니다. 21만 9천 나왔어요. 3일자로. 확진자가 이 7일 이동평균선을 막 급증하고 있고, 존스홉킨스 데이터 보면 여기 보면 그 확진율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7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그 코비드 트래킹닷컴 보면 이제 입원 환자 수가 10만이 넘었는데 10만 넘어서면서 약간 강도는 떨어졌지만 이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확진율이. 그래서 이건 좀 의문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얘네들이 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지난주 본 거와 거의 똑같을걸요? 없습니다, 늘어난 데가. 마스크도 전부 착용하라는 얘기를 강제 명령을 안 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 쪽도 대부분 닫은 건 일정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 90%의 그 입원실 이 사용률 90%까지 육박하고, 뭐 ICU 데이터 계속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70% 넘게, 어디는 뭐 거의 100%, 90% 넘게 이렇게 집중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영역 지역은 이렇게 움직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등교를 하도록 돼 있죠. 다른 데도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최종 책임자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한 건 맞죠. 대응을 잘못했고 시그널을 잘못 던졌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혜택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머리를 밀고 올라도록 만들긴 했지만 경제는 살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폐해는 입혔죠. 나이가 우리가 이제 그 좋지 않게 끝나는 저기 그 명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주식시장이 밟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을 대표한다거나 혹은 집단을 너무 그 중시한다거나 혹은 개인을 너무 중시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 정치를 하는 대표자로 뽑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보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여하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